네, 첫 번째는 이제 수학적 기납과 점화식이 하는 마지막 파트가 있는데요. 우리 맨 처음에는 점화식을 먼저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까지 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별일은요, 점화식을 먼저 볼 건데, 맨 처음에 뭐부터 볼 거냐면 기납적 정의라는 거 먼저 한번 봐볼게요. 뭐부터 보자고? 첫 번째 1번 보시면 귀납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 귀납적 정의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 혹시 그 글 전개 방식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연역법하고 귀납법 있는 거. 그 연역법의 특징은 뭐죠? 먼저 그 주장하고 싶은 걸 먼저 얘기해놓고 그거에 대한 뭘 설명하는 거? 내용들의 이유를 나타내는 게 연역법이라 치면, 귀납법은 뭐죠? 관찰된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납적 정의에 또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떠한 수열 A1하고 A2하고 A3가 있으면, 이렇게 있는 수열이 있다고 치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겠어? 문제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규칙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규칙 발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수열을 가지고 규칙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해요. 이걸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규칙만 발견하게 되면 나중에 그걸 써먹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뭐를 만들어야 돼? 이 규칙 발견된 것을 간단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맞죠? 그 식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 식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식을. 그래서 우리가 그 점화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알려져 있는 규칙을 가지고 만들어진 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일반화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점화식은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점화식이 있는데, 네, 점화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로 유도가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번은 기본 점화식이라고 있답니다. 기본 점화식. 우리 기본 점화식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우리 수열 처음에 배우자마자 배운 수열이 무슨 수열이죠? 등차 수열,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운 게 뭐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 있냐면 등차하고 등비로 되어 있는 수열을 우리 기본 점화식이라 얘기한답니다. 기본 점화식.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있냐면 이제 표준 점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점화식. 표준 점화식은 총 몇 가지 유형이 있냐면 6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1번부터 6가지 유형인데, 우리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안타깝지만 4개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점화식이 이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삭제가 되는 바람에 그 중에서 잘 나오는 게 딱 4개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거는 an 플러스 1의 값이 an 플러스 fn이라는 식 하나하고 이거하고, 두 번째 거는 an 플러스 1의 값은 fn의 an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식, 그 다음 세 번째는 an 플러스 1의 값은 p의 an 플러스 q하고 하는 이 세 번째 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n 플러스 1의 값은 p의 an 플러스 r에다가 그 다음에 q의 an 되어 있는 식, 이 네 가지만 현재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1, 2, 3도 넣어가지고 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표준 점화식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응용 점화식이 있는데요. 응용 점화식은 그 대표 주자가 뭐였냐면 첫 번째 게 그 피보나치 수였잖아요. 피보나치 수. 두 번째 뭐 하노이의 탑 같은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 있다는 게 있답니다. 참고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점화식에서 이미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볼 거는 여기 있는 등차 등비랑 여기 있는 네 가지랑 그 다음에 SN과 AN이 나와 있는 식 정도까지밖에 안 볼 거예요. 우리가 그럼 첫 번째 이제 시작해서 1번에부터 시작하는 기본 점화식부터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세 번째 보시면 기본 점화식.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우리 기본 점화식은 뭐하고 뭐로 되어 있는 식의 기본 점화식이었죠? 등차 또는 등비. 그럼 우리 첫 번째 1번은 등차 수열의 점화식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 등차 수열 점화 식은 이미 언제 했었냐면 그 등차 수열을 할 때 점화 관계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죠? 등차 수열 점화 식은 다음 항을 갈 때 전항에서 뭐를 더하는 거? 일정한 상수부 D를 더하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죠, 먼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D가 갖고 있는 게 뭐를 의미해서 D가? 공차를 의미했었죠, 먼저. 공차 먼저. 공차를 의미했고, 그다음에 또 뭐도 있었냐면 가운데 거를 뭐 시키면 2배 시키면 끝에 거 2개를 뭐 한 거? 더한 거가 바로 등차 수열을 뜻하는 점화식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항상 풀 거냐면요. 우리는 AN을 어떻게 푸시면 돼? AN은 A 플러스 어떻게? n-1의 D로 푸는 게 우리 첫 번째 있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 구하는 방식이란다. 그렇죠, 맞죠? 이거 2개 나오면 맞죠? 두 번째는 이제 등비수열 점화식도 볼게요. 등비수열 점화식. 우리 등비수열 점화식은 어떠한 특징이 있죠? 전항에서 다음 항 할 때 뭐를 곱하는 거? 아래 AN을 곱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그 R이 바로 뭐를 뜻하죠? 공비를 뜻한답니다. 아니면 또 두 번째는 뭐 있었죠? 가운데 거를 뭐 하면? 제곱하면 끝에 거 2개 뭐 한 거? 곱한 거 똑같다는 것도 등비수열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푼다고 얘네들? AN은 어떻게 풀어요? AN은? AR에 N에 마이너스 1로 푼다는 게 등비수열 점화식이 된답니다. 얘는 좀 간단해서 예제는 안 볼 테니까요. 먼저 필기 해보시고 그 다음에 표준 점화식과 응용 점화식 한번 보시지요. 네, 이제 기본 점화식 받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표준 점화식 보다 봅시다. 표준 점화식. 네 번째는 표준 점화식인데 표준 점화식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요. 우리가 그 등차 수열에서 좀 약간 변형되어 있는 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게 있답니다. 어떤 게 있냐면 AN 플러스 1의 값은 뭐가 있냐면 AN 플러스 뭐로 되어 있는 FN으로 되어 있는 그 점화식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차 수열은 여기에 있는 뒤에 있는 식이 뭘로 줬었죠? 숫자로 줬었죠, 맞죠? 근데 얘는 숫자가 아니고 뭘로 주는 거니까? 네, 식으로 주는 관계를 우리가 첫 번째 표준 점화식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풀죠? 하나씩 낮춰서 더하는 무슨 대입법?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뭐죠? n 대신에 1 대입하면 a2는 어떻게 되죠? a1 플러스 뭐가 돼? f1이 될 것이고 그 n 대신에 2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3는 어떻게 돼요? a2 플러스 뭐가 돼? f에 2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n 대신에 n-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an은 어떻게 되죠? an-1 플러스 뭐가 돼? f에 n-1 된다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기분 좋게 변변끼리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할 거예요. 맞죠?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축차 대입법이래요. 축차 대입법. 그 왼쪽은 뭐가 남습니까? 왼쪽은 A 뭐부터? A2에서 쭉쭉쭉 가서 AN-1 플러스 AN이 될 것이고 오른쪽은 뭐가 되죠? A1 플러스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F1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그러면 지워지는 게 뭐가 지워집니까? 2부터 n-가요? 2부터 n-2 동시에 지워지죠. 우리가 얘기하는 AN 값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AN은? A1에다가 플러스 얘는 한꺼번에 쓰면 어떻게 쓰면 되죠? 시그마에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F에 K 붙이시면 우리 원하는 그 식이 완성된답니다. 이거 왜 그래? 쟤는 왜 저러니? 한번 예제 한번 봐볼게요. 예제 한번. 예제 보시면 이게 됩니다. 예제는 A1 값은 2가 되고요. A1 값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의 값은 AN 플러스 2N이 된답니다. 그럼 얘는 일반항 어떻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항은? AN은 어떻게 쓰죠? AN은? 첫째 항은 2고 플러스 뭐죠? 시그마에 뭐 붙이면 돼요? K가 뭐부터?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붙이시고 여기 있는 2n을 일로 갖고 와서 이제 뭘로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2에 K를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n에 n-1 쓰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끝나겠죠. 응. 그럼 이제는 맞죠? 예, n-n이나 n의 n-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점화식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두 번째 점화식은 2번인데 2번은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fn 곱하기 an이라 되어 있대요.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얘도 앞이 뭐로 되어 있는 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두 번째 점화식에 얘기한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풀겠어요? 똑같이 축차 대입법을 풀 거예요. 맞죠? 첫 번째는 n 대신에 뭐 집어넣어서 1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A2는 F1 곱하기 A1 2 대입하면 A3는 뭐가 되죠? F2 A2 그 다음에 n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죠? n-1 대입하면 AN은 뭐가 됩니까? AN은 F에 n-2에다가 A에 뭐가 돼? n-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얘네끼리 어떻게 하죠? 변변끼리도 곱하실 거예요. 아마 변변끼리 곱하면 왜 그러니? 뭐 2부터 n-1 까고 2부터 n-1까지 두게 되면 동시에 약분이 되죠. 맞죠? 그럼 어떻게 되죠? 남는 거는 AN만 남고 얘는 F1하고 F2 곱한 다음에 Fn-까지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A에 원만 곱하면 내가 AN 되겠죠. 맞죠? 맞죠? 이게 되겠죠. 이게 쓰죠. 맞죠? 응? 이게 쓰면 괜찮죠? 우리가 얘처럼 사실 이것도 기호가 있거든요. 곱하는 거에 기호가. 같이 써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AN은 곱하는 기호가 뭐냐면 이 파이라는 거 써요. 파이라는 거. 파이가 i가 1부터 n-1까지 fi 쓰면 그 곱한다는 뜻이고 다 a1만 곱하시면 돼요. 저거 써요? 쟤는 어떻게 계산해요, 파이는? 아니 그냥 또 이거를 이렇게 쓴다고 그냥 기호를. 파이는 따로 계산가 없어요? 네, 없어요. 이게 그냥 1항부터 어디까지 더한다고? FA부터 어디까지? FN- 곱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럼 예제를 한번 볼까요, 예제? 우리 예제는 이런 것이 있답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이게 나왔는데 저게 뭐야? 그지 말고,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라고요. 우리 이거일 때 AN을 구해보고 싶답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식이 바로 무슨 식이죠? 이 식이 바로 F에 N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맞죠? 우리는 바로 공식에서 어떻게 바로 쓰시면 돼요? 한번 봐봐요. AN은 F1에다가 점 적어서 F 어디까지? n-까지 곱하고 뭐 A? 1까지 곱한다고 얘기했죠? 맞죠? 그럼 1을 한번 넣을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2 넣으면 3분의 2 그래서 n-를 집어넣으면 n분의 뭐가 돼? n-1에다가 첫째 항은 2가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그럼 어떻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죠? 맞죠? 그럼 AN은 뭐가 될까요? AN은 n분의 2 되는 것도 보시면 될 거랍니다. 먼저 필기를 하시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남았죠. 우리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런 게 있다고. 세 번째는 AN 플러스 1의 값은 P의 AN에다가 플러스 Q가 있대요. 얘는 PQ는 뭐로 되냐면 상수로 되는 식이거든요. 참고로 이거 모의고사 나올 때는 그냥 몇 개 안 구하니까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게 낫고요. 근데 서술형이 나왔을 때 직접 대입하면 점수를 감점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유도하는 방식도 한번 기억해 보고 싶거든요. 유도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유도. 네,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얘네들을 식을 좀 변형을 시킬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첫 번째는 A의 n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알파는 P의 an 마이너스 알파라는 식으로 이거 한번 변형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그럼 뭐가 사라지고 뭐가 생겼죠? Q가 사라지고 알파가 생겼죠. 그럼 Q가 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은 P의 an 빼기 P 알파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알파까지 더하시면 되죠. 맞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식이 뭐가 되면 돼? 이 식이 바로
Q가 되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알파라는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알파는 어떻게 구하죠? 1-P분의 뭐? Q라는 식을 첫 번째 하나 기억해 하셔야 돼요. 제가 보라색 하는 거는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식을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정리해 볼 거냐면 봐보세요. 그럼 저희가 여기 있는 이 식을 Bn으로 잡으면 이 식은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 커졌으니까 B에 뭐가 돼? n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Bn 플러스 1. 그럼 이 식은 다 했으면 B의 n 플러스 1의 값은 P 곱하기 Bn이 된대요. 얘는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전화하면서 P를 곱해서 간 수열이니까 맞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가 되죠? 그럼 Bn은 뭐가 돼? Bn은 첫째 항 B1에다가 P에다가 뭐죠? n-1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물어볼게. 근데 우리가 원래 Bn 값이 원래 뭐였죠? Bn 값이? an-알파가 Bn이지, 맞지? 그럼 Bn 대신에는 an-알파 집어넣고 B1 대신에는 a1-알파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뭐만 곱하는데? P에 n-1만 이렇게 곱하시면 되죠, 맞죠? 응? 우리가 an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만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알파만 넘기면 되죠. 우리가 원하는 an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의 p의 n-1이 우리가 원하는 이 세 번째 점화식의 일반항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파는 어떻게 구하냐면 1-p분의 q를 구하시면 되고 an은 알파 플러스 a1 마이너스 알파의 p의 n-1 하고 외우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우면 유도할 필요 없으니까 되게 쉽게 풀 수는 있어요. 한번 예제 한번 볼까요? A1은 2로 잡으시고 an 플러스 1의 값은 3an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도합시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뭐부터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Q요. 알파부터 구하셔야죠. 왜냐면 Q 여기 있잖아. 맞죠? 알파부터 구하셔야 되는데 아까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 공식이 뭐였다고요? 1-뭐? P분의 Q죠. 근데 뭐죠 얘는? 1 빼기 3분의 마이너스 1이가 다 뭐가 되는? 2분의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 AN은 어떻게 구한다고? AN은 알파 플러스 어떻게? A1 마이너스 알파의 P에 뭐가 된다고요? n-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넣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몇이 되죠? A1에서 알파 빼면 뭐가 돼? 2분의 3 곱하시고 P에 n-쓰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제 이거를 유도할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있으니까 외워주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외울 필요 없는데 시험 때는 외워주는 게 편해요. 그치? 응?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거 설마 이게 가로가 아니고 동그라미 3인가요? 이게? 네, 동그라미 3이에요. 이제 표준점화식의 네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번째. 이런 것이답니다. 얘는 무슨 꼴로 되어 있죠? 분수꼴로 되어 있죠, 맞죠? 얘네들은 근데 점화식 외우는 건 따로 없고요. 그냥 방법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글자만? 역, 치, 역인데 약자거든요. 역은 뭐 약자일까? 역수. 치는 치환. 뭐. 야, 또 마지막 역은? 네, 다시 역수. 그래서 역치 역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응? 수한수는 제발 기억하지 마. 역시 얘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먼저 보게요. 예제 보시면 A1을 1로 잡고요. 1로 잡고 그다음에 AN 플러스 1을 뭐로 잡을 거냐? 2에 AN 플러스 1분의 AN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알겠죠? 그럼 첫 번째 이제 뭐를 시키자고요? 뭐를 시키자고 첫 번째?
첫 번째 뭐 시키자고요? 너무 어렵나요? 역수예요. 역수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역수 취하면? an 플러스 1의 값은 분의 1의 값은 an분의 뭐예요? an분의? 2an 플러스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이게 V자로 나눠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an분의 뭐? 1 플러스 뭐? 2 붙일 수 있죠, 먼저. 두 번째는 이제 뭐를 시킨다고, 두 번째는? 치원. 그럼 치원을 시키려고 봤더니 an분의 1을 뭘로 잡으시면 돼요? bn으로 잡으면 an 플러스 1분의 1은 뭘로 바뀌죠? bn 플러스 1 이렇게 바뀐대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은 bn 플러스 1의 값은 bn 플러스 2라고 하는 무슨 수열? 공차 수열이라니. 등차 수열이죠, 먼저. 우리 등차 수열 1번은 어떻게 합니까? bn은 b1 플러스 뭐가 되죠? n-1에 2 붙이면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첫째 항이 뭐죠? 첫째 항이? 1이죠. 우리가 b1은 뭐가 똑같아요? a1분의 1하고 똑같죠, 맞죠? 그럼 얘네들 1이니까 뭐가 돼? 1 되겠죠. 너 죽는다, 진짜. 졸 거면 일찍 오지 말라고 했지. 야, 이제는 이렇게 자는 것도 안 해서 이러고 있냐? 진짜. 여기 b1 값은 1이거든요? 그럼 뭐가 돼, 얘는? 2n 마이너스 1 되는 거 괜찮죠, 맞죠? 근데 원래 bn 값이 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an분의 1하고 똑같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세 번째 뭐만 시키면 되죠? 네, 역수만 취하시면 돼요. 그럼 답은 그러면 an은 뭐가 되죠? 네, 2n 마이너스 1분의 1이 바로 우리 원하는 값이 완성된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역치역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먼저 필기하시고 두 가지 좀 특이점 하시면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봐볼게요. 우리 특이한 점하실 거 두 가지만 한번 더 봐볼게요. 첫 번째 팁 1이 뭐냐면, 팁을 볼게요. 특이 점하실 두 가지만 볼 건데, 네,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대요. 첫 번째 어떤 것이 있냐면 1번은 sn의 값이 pan 플러스 1 플러스 q 이렇게 되는 식이 있대요. 한마디로 sn과 an이 동시에 같이 있는 꼴일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식을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an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sn을 구하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나올 때마다 푸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럼 첫 번째 1번은 뭐일 때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an을 구할 때 한번 볼게요. an을 구할 때.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원래의 식을 쓰시면 SA는 뭐죠? SA는? P에 뭐가 돼요? AN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죠? Q 되는 거 괜찮죠? 맞죠? 맞죠? 근데 이거를 한 차수만 낮춰볼게요. 몇 차수만? 한 차수 낮추면 어떻게 되죠? S에 n-1은 P에 뭐가 돼요? AN 플러스 뭐가 되죠? Q 되는 거 괜찮아요. 그죠? 한 차수만 낮추면 언제? 근데 이 두 식을 기분 좋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뺄 거예요. 그럼 빼면 어떻게 되죠? SN에서 SN-1 빼면 뭐가 돼? AN이죠. AN은 P에 AN 플러스 1 빼기 뭐가 돼? P에 AN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점화식 하나가 나오겠죠. 이게 첫 번째 AN 구할 때 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뭐를 구하냐면 SN을 구할 때가 있어요. 뭘 구할 때? SN을 구할 때는 여기서 AN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 붙여도 되는데 너무 스텝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SN은 P 그냥 놔두시고 여기 있는 AN을 우리가 SN 관한 식으로 고치고 싶으면 어떻게 고치면 되죠? S뭐? N 플러스 1 빼기 뭐? SN 이렇게 고치시면 되죠. 맞죠? 맞죠? 이거 고치세요. 맞죠? SN 플러스 1 빼기 SN이 AN 플러스 아니? 응. 그럼 뭐가 되죠? P에 S에 N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1 플러스 P에 뭐가 돼? SN 마이너스 Q 되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SN 플러스 1은 뭐가 되죠? P분의 뭐가 돼? 1 플러스 P에 SN에다가 빼기 P분의 Q니까 아까 무슨 점화식? 그 PQ 점화식이 나온 거죠. 그 알파고 나오는 거 맞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돼요. 그게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는데 이게 그
아까 그 PQ 점화식 있잖아. 알파에서 구했던 거. 그걸로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헤드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악수하기 있어요. 악수하기? 그치? 악수를 한다는 악수하기가 있는데, 이게 있대요. 우리 그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답니다. 첫 번째 유형 1번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네, 부부 동반 모임인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부부끼리는 악수를 안 한대요. 뭐 한다고? 왜? 부부끼리 악수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내가 부부끼리 가가지고 서로 악수하는 것도 웃기잖아, 맞지? 부부끼리 악수 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는 뭐가 되냐면, 나는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반드시 악수를 한대요. 그럼 부부인 사람들도 있고 부부가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네. 아직 문제가 안 끝났거든요. 알겠지? 그때 우리가 뭐냐면, 현재 N쌍의 부부가 있대. 몇 쌍 있다고? N쌍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끼리 악수하는 가지수를 AN으로 잡았을 때요. 그럼 이걸 가지고 점화식을 만들고 싶대요. 뭘 만들고 싶다고? 점화식이야? 그럼 우리가 뭐를 구할 거냐면 우리가 구할 거는 이제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그죠? A의 n 플러스 1번째 맞지? 그럼 봐봐. 그럼 저희가 이제 A n 플러스 1번째를 보고 싶은데 봐봐. 그럼 현재 N쌍이면 남자도 몇 명 있어요? 남자도? N명. N명이 있고 여자도 몇 명 있어? 여자도 N명 있죠, 맞죠? 맞죠? 근데 N 플러스 1이면 여기다 이제 한 쌍의 부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맞지? 한 쌍의 부부가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우리는 이미 얘네들끼리 악수의 개수는 다 셌지, 맞지? 그럼 얘가 악수할 개수만 세주면 돼요, 이제. 예. 맞죠? 그럼 물어볼게. 그러면 이분은 악수를 누구 빼고 다 할 수 있어? 세모. 자기 와이프 빼고 다 할 수 있지. 그럼 자기 와이프 빼고 총 몇 명이죠? 얘는 2n명을 할 수 있어요, 맞죠? 자기 자신이 안 나지.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빼고 다 할 수 있어, 맞죠? 자기 그러니까 자신이 안 나죠. 그 혼자서 이렇게 악수하니?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 와이프도 얼마큼씩 할 수 있죠? 자기 남편 빼고 다 할 수 있죠, 맞죠? 네. 몇 명 할 수 있어? 예. 2n명이거든. 그러면 원래 있던 악수의 개수에서 이것만 더해주면 다음번 악수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고치냐면 얘네들은 AN에다가 플러스 뭐만 더하시면 돼요? 4, N만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그 악수 나올 때 그 점화식 문제인데 애들 많이 물어봐가지고 좀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2번은 그냥 모임입니다. 네. 조용하세요. 봐봐, 알겠지? 봐봐. 현재 총 N명이 있대, N명. 몇 명 있다고? N명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한 명이 더 추가됐대요. 나올 수 있는 그 점화식 그 악수의 그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럼 봐봐. 현재 총 몇 명 있다고요? N명이 있어. 근데,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왔대요. 설마 지 혼자 악수하진 않겠죠? 민겸이야 뭐 팔이 여러 개니까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안 되잖아요, 맞죠? 약간 어인족이잖아요. 팔 다리가 다 하나니까 맞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사람일 때는 안 되잖아, 맞지? 봐봐. 그럼 얘네들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 악수를 얘 빼고 나머지 애들 다 악수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럼 이번에 몇 가지 경우 있어? N가지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N명인데 한 명 더 추가됐을 때 그 점화식은 어떻게 구하냐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AN에다가 뭐만 더하시면 돼요? N만 더하시면 돼요. 맞죠? 이게 바로 우리 얘기하는 악수의 그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적어 주시고 우리 이제 라스트 기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우리 별투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수학적 기납법 보도록 합시다.
영어로는 이렇게 쓴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 맞아, 인덕션. 인덕션이요. 그 인덕션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우리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증명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뭐하고 뭐? 기납법하고 죄송한데요.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도형 같은 거 밝히려면 진짜 걔네들 갖고 있는 합동의 성질이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하나하나 직접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증명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간접 증명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명제가 참이면 뭐가 참이죠? 대우죠. 그걸로 인해서 구하는 대우법.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기억나시나요? 결론을 부정시켜서 가정의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식. 기류법. 네, 기류법. 기억력. 야, 어째 붕어 기억력 갖다가 뭐. 세 번째는 이제 연달아 계산하는 그 계산의 원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식을 수학적 기납법이 있다고 한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어떤 거?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보고 싶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류법하고 대우법은 언제 봤죠? 1학년 때 이미 봤으니까, 맞죠? 우리는 오늘은 수학적 기납법 볼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수학적 기납법은 어떠한 특징 갖고 있냐 여기다 쓸까요? 수학적 기납법? 수학적 기납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떠한 수열의 어떤 공식을 좀 내가 증명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보시면 n이 1일 때가 먼저 참인지 먼저 밝히고 싶어요.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참인지를 먼저 밝히셔야 돼요. 뭐인지 밝혀야 된다고? 응.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성립 안 하면 그 공식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으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는 n이 뭐일 때? k일 때 그냥 성립함을 가정한답니다. 뭐 한다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 번째 항이 뭐죠? n이 뭐죠? K 플러스 응.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일 때 성립함을 보여주면 봐봐. 우리가 이미 지금 1일 때 성립하잖아요. 맞죠? 1일 때 성립하니까 당연히 뭐가 되죠? 1일 때 성립하면 뭐가 돼? 2일 때가 성립하겠죠. k 플러스 성립하니까 맞지? 그럼 1일 때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2가 성립하고 맞지? 2가 성립하면 자동적으로 뭐가? 3. 3이 되면 4가 되죠. 맞죠? 그럼 얘네들은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일 수 있는 게 수학적 기납법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걔네들이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 꼴이 있답니다. 그게 뭐 있냐면 방정식 꼴하고 부등식 꼴.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유형 1 중에서 방정식 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4는 부등식 꼴만 보면 다 끝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보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긴 하겠지만 우리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n의 제곱의 공식이 뭐였죠? 얘는? 6분의 n의 n 플러스 1하고 뭐가 돼요? 2n 플러스 1이죠. 이거 한 번도 왜 이게 될 거라고 궁금해 보지 않았죠.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한 번도 궁금해 보지 않았겠지만 우리 한번 이게 호기심이 있다고 쳐보고 알겠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알겠지? 첫 번째는 뭐부터 할 거냐면 1번은 뭐부터 하죠? n이 뭐일 때? 1일 때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n이 1이면 봐보세요. 좌변은 뭐가 됩니까?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1 되죠. 우변은 6분의 뭐가 돼?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 되죠, 맞죠? 같아요, 안 같아요? 같기 때문에 성립하겠죠, 맞죠? 맞죠? n일 때 성립하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n이 k일 때 뭐? 성립함을 가정하면. A는 무슨 뜻이냐면 K가 이미 성립한 거를 이제 가정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어디까지? K의 제곱이 뭐가 돼? 6분의 뭐가 돼? 6분의? K의 K 플러스 1에 뭐가 돼? K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맞죠? 이게 맞죠? 이게 괜찮을 거지? 응? 네. 장성호 괜찮아? 유치해탄 하지 마, 그치? 근데 우리가 밝히고 싶은 건 뭐죠? 이 다음 번째가 이제 성립하는 거 보이고 싶잖아, 맞죠? 이 다음 번째에 있는 항이 뭐죠? K 플러스 1의 뭐죠? 제곱이죠. 그거를 양변에 더할 거예요. 양변에 제가 이게 보라색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보라색으로 나와서 박스가 나와서 그래요.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서 플러스 점점점 가서 K 제곱이 오고 뒤엔 또 이제 보라색 박스가 이렇게 오겠죠? 위에 뭐가 있어요, 얘는? K 플러스 뭐? 1의 제곱이 올 거고요. 이 오른쪽 식도 6분의 뭐가죠? 6분의? n의 m 이거 n이 아니고 뭐 써야죠? k의 k의 k 플러스 1하고 뭐? 2k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똑같이 뭐를 더하셔야 돼요? k 플러스의 제곱을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이렇게 더하시면 돼요. 맞죠? 맞죠?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정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6분의 k 플러스 1 넣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하면 돼, 맞죠? 그럼 걔네 정리하면 6분의 뭐가 나오냐면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되냐면 2k 플러스 3이 이렇게 나온대요. 이건 정리하면 돼. 그럼 이거 뭐가 똑같냐면 여기 대신에 뭐 대입한 거 똑같죠? 여기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뭐 대입한 거 똑같아요? n 대신에 k 플러스 1 넣은 거와 똑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 어떻게 쓰면 두 줄만 더 쓸게. 그래서 n이 뭐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으로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한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방정식구에 해당합니다. 먼저 필기 먼저 해보시고요. 이제 부등식구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제 부등식구를 있는데 부등식구는 살짝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근데 원리는 똑같은데 조금 어려워 살짝. 봐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 보시면 첫 번째 당연히 뭘 해보셔야죠? 첫째 항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죠, 맞지? 근데 봤더니 얘는 중요한 게 1을 넣으면 안 되는 게 n이 뭐부터 시작해요? 2부터 시작해서 n 대신에 뭐 넣어야 돼? 2를 넣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애들 1번은 n 대신에 뭐를 넣어야 돼요? 2일 때. 근데 봐봐. 이게 왼쪽 게 오른쪽보다 큰지를 밝히려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뺐을 때 0보다 큰 걸 밝히시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왼쪽 거는 1 플러스 h의 제곱 빼기 1 플러스 2의 h를 이렇게 빼시면 되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h 제곱인데 봐봐. h가 뭐보다 크다 그랬죠? 0이 안 되죠,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보다 크겠죠? 0보다 크기 때문에 n이 2일 때 성립하죠. 이렇게 괜찮죠, 맞죠? 첫 번째 거 봤어, 맞죠? 두 번째 거 이제 뭐 한다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다 했죠? 그럼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하면 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1 플러스 뭐? 1 플러스 h에 뭐가 돼? k가 크다. 어떻게? 1 플러스 k의 h 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게 괜찮죠, 맞지? 이게 괜찮죠, 맞지? 근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거의 다음항을 구하고 싶은 거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얘가 늘어나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뭐가 늘어나는 거죠? 지수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밑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한 번 더? 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변에 뭐를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뭐? h를 곱하면. 곱하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왼쪽 건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뭐? h의 뭐죠? k 플러스 1의 값은 1 플러스 kh에다가 뭐 곱한 거와 똑같아 얘는? 1 플러스 h를 곱한 거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맞죠? 이렇게 괜찮을까지? 근데 우리는 사실 보이고 싶은 건 뭐냐면 봐봐. 여기에다 이제 n 대신에 k 플러스에 집어넣으면 1 플러스 h에 k의 플러스 1의 값이 1 플러스 뭐가 되죠? k 플러스 1에 h보다 큰지를 밝히고 싶은 거죠. 맞죠? 맞죠? 그럼 저희가 이게 누구보다 큰지 밝히고 싶은 거야? 이거보다 큰지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맞죠? 봐봐. 그럼 저희는 a가 c보다 큰지를 밝히고 싶은 거거든? 근데 우리는 이미 a가 b보다 큰지를 안 돼요. 그 하나 더 뭐만 더 밝히면 돼? C가 B보다 b가 c보다 큰지만 밝히면 a가 c보다 큰지 밝혀지겠지. 맞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는 이 식이 누구보다 크면 돼요? 1 이 식보다 커지는 걸 밝히시면 된다는 뜻이야. 괜찮을까지? 그럼 우리가 항상 이 문제는 중간에 생뚱맞게 이 식이 나오거든요. 딱 나온 다음에 1 플러스 k의 h에서 1 플러스 h를 곱하는 이 b식이죠. 이 b식. b식이 누구보다 커져야 돼? c식보다 커져야 돼. 맞지? 그럼 c식이기 때문에 빼기 먹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게 빼면 되죠. 이게 뭐보다 큰지 밝히면 돼? 0보다 큰지만 밝히면 돼. 맞죠? 그럼 얘는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1 딱 하면 뭐 남아? k h 저것만 남은 거 알고 있죠? 맞죠? k h 저것만 남죠. 맞지? 맞죠? 근데 물어볼게. h는 0보다 큰 값이고 k는 n에 있는 그 하나의 숫자죠. 맞죠? 그럼 둘 다 뭐보다 크겠어?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b가 c보다 큰지 밝히는 거죠.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인 거 밝혔어 이제. 1 플러스 h의 뭐가? k 플러스 1의 값이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h보다 크다는 게 밝혀진 거죠. 맞죠? 맞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가 되겠어? 얘는? n이 뭐일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였으니까 다음은 모르는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보이면 끝나죠. 맞죠? 그러니까 봐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사실 박스가 여기가 치워지거든요. 이게 다. 여기 칠해지는데 이 부분에 나올 때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식을 그대로 그냥 써요. 이 식 쓰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양변에 똑같이 1 플러스 k, h를 곱한 거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한 식을 써야 되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식이 나오거든? 애들 이 식을 전혀 못 써. 그 원칙이 뭐냐면 a가 b보다 크고 a가 c보다 큰지 밝히려면 b가 뭐보다 큰가? c보다 큰 거 밝혀야죠.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가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박스 들어가는 것도 뭐가 오는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이 문제를. 근데 부등식은 보편적으로 항상 똑같은 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가 누구보다 큰지를 밝히기 때문에 항상 이 식 모르겠으면 마지막 식은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n 대신에 k 플러스 집어넣은 식을 그냥 빼주시면 돼요. 그냥. 모르겠으면. 알겠죠? 여기까지가 수학적 기납법이니까 오늘 다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끝난 거예요?